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챔피언스리그 파리 챔피언스리그 경기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가짜 9번 역할로 중앙 공격수 포지션으로 선발 출전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 결과는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0이었지만 스코어 이상의 좀 답답함도 남는 경기였었는데요. 아스날은 영국에서 굉장히 강팀으로 지금 속하고 있죠. 굉장히 컴팩트하고 촘촘한 수비 축구를 하는 또 좋은 역습을 보여주는 아스날 팀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굉장히 짜임새 좋게 만들어놨고 파리만큼은 아니지만 아스날도 굉장히 젊은 팀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또 영국은 전통적으로 리그 자체 특성상 피지컬적인 걸 굉장히 중시해서 몸싸움도 좋고 압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아스날이 강팀인 만큼 더욱더 잘 드러난 한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전방부터 압박은 하지 않지만 약간 내려앉은 그 부분에서 촘촘하게 수비 전략을 짜는 게 아스날의 컬러인데요. 상대 2선, 그러니까 파리가 수비진에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원으로 패스를 할 때 그때부터 철저한 압박이 들어갑니다. 상대의 공이 미드필더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상대의 볼 줄기나 공을 받는 선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직적인 압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뚫기 힘든 게 아스날의 수비입니다. 또한 상대가 아스날의 압박에 밀려서 자기 골대 후방까지 이렇게 물러서면은 그때는 또 완전히 또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빠르게 볼을 탈취해서 직접적으로 상대 골대로 타격하는 게 아스날의 압박 전술의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엘리케 감독이 제대로 파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파리가 전반 내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고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벌써 2골을 내주기도 하죠. 이거는 돈나룸마 골키퍼가 아직 경기 감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원래 반사신경이 좋은 선수인데 이번 전반에서는 실책성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2골 다 약간 실책이 가미된 그런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대적인 교과서적인 컴팩트한 수비 조직적인 압박 전술을 엘리케 감독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세트피스 상황도 파리가 계속 세트피스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스날은 반대로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력한 팀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늘도 굉장히 계속 불안했고 한 골도 아스날의 한 골도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리가 내줬습니다. 반면에 파리는 이강인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키커가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굉장히 어설픈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코너킥 포함해서요. 마요르카 시절만 생각해봐도 무리키라는 헤딩을 잘하는 선수 딱 한 명뿐이었는데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의 시너지 조합으로 무리키하고 헤딩슛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파리랑 훨씬 좋은 팀에 더 좋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세트피스는 물론 코너킥에서 득점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엘리케는 오늘 경기를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른 문제는 중원에서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이 세 선수가 나왔는데 출전 당시부터 테크닉은 좋지만 이 피지컬적인 굉장히 좀 작고 약간 왜소한 그런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어린 선수로 구성된 이 미드필더가 아스날의 중원을 제대로 견딜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의구심이 현실화가 돼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를 전반에 펼쳤습니다. 앞에 전술해드린 대로 아스날은 굉장히 젊고 또 리그 내에서도 강팀이고 조직적인 컴팩트한 수비 전술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중원에서 경기가 거의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파리의 중원이 멈춰버리고 굉장히 아스날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경기를 한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베스와 비티냐의 동선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뭔가 이렇게 동선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케 감독이 이 부분은 향후 나중에 더 강한 팀도 있죠. 맨시티나 바이에른 뮌헨하고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붙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오늘 본 경기보다 훨씬 더 처참한 전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파리가 수치상으로는 2배 정도 되는데요. 유효슛은 40%밖에 안 됐습니다. 이 수치에서 보듯이 아스날은 파리가 자연스럽게 공을 갖고 있게 놔두고 그 대신 2선으로 오는 순간 강하게 압박해서 조직적으로 뺏어서 빠르고 강력한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점유율은 낮지만 그래서 유효슛 훨씬 많은 숫자를 아스날이 또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파리의 문제점으로는 윙백에서 특히 왼쪽 윙백에서 누누 멘데스 선수가 수비력이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요. 아스날의 주 공격 루트도 오른쪽이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누누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는 수비력에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강팀하고 보니까 확실히 오른쪽에 하키미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키미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그나마 제 몫을 한 오늘 파리의 두 선수였고요. 반대로 누누는 왼쪽에서 굉장히 아스날의 공격을 고전하면서 파리의 왼쪽이 수비력에서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전반에서는 9번 가짜 9번 포지션에서 뛰었고 후반에서는 오른쪽 윙에서 뛰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팀이 어려웠지만 패스 성공률 96%, 그리고 키패스 5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키패스 숫자입니다. 키패스 5개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팀 내에서 분전하면서 공격적인 팀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요. 또한 후반에 멋진 무회전 중거리 슈팅으로 아스날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무회전 슈팅으로 날아가서 골키퍼가 공의 궤적을 찾기가 힘들어서 간신히 펀칭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르콜라에게 멋진 킬패스를 날리기도 했죠. 그래서 왼쪽으로 굉장히 바르콜라가 오픈 찬스가 났었는데 볼 컨트롤 미숙으로 볼은 뺏기고 그랬습니다. 이런 활약을 통틀어서 이강인 선수가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고 그래도 팀 내에서는 하키미나 요타 선수와 더불어서 그나마 밥값을 한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엘리케 감독 경기 후 인터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Sinceramente creo que en ningún caso voy a individualizar cuando hay una derrota. Si hay que individualizar, la derrota es para mí y soy el máximo responsable. El rival ha sido mejor en cuanto a intensidad, no hemos podido superar su presión, han ganado cada duelo y cuando han hecho el segundo gol se han decidido a defender un poco más atrás, a correr menos riesgos y derrota totalmente merecida y victoria del Arsenal sin ninguna duda. A rival of this level. What's your comments on your team this El evening? Real lo vamos a tener que valorar cuando acabe la temporada. Es evidente que hoy es el primer partido de alto nivel y quedan varios de estos en nuestro grupo. Y para poder valorar realmente hay que esperar a que vayan pasando los partidos y que veamos cómo va la temporada. ¿Claro como quería o lamenta algo? Es imposible poder competir si no ganas un duelo. No hemos ganado un duelo. Sus defensores anticipaban a nuestros delanteros y nosotros no nos hemos anticipado a sus delanteros. Con lo cual, lejos de poder estar dentro del partido desde el minuto 1. ¿De qué actitud, de intensidad? Esto es el fútbol de alto nivel. Juegas fuera de casa contra un rival de un nivel incontestable los últimos 3 años. Esto es así. Explicar lo que pasa en el fútbol cuando un rival es mejor que el otro no significa que vaya a ser mejor todos los días del año, no significa que vaya a ser mejor que tú todos los partidos. No sé si vamos a jugar contra el Arsenal alguna vez más a lo largo de esta temporada, pero el análisis de hoy es este. El de mañana puede ser otro totalmente diferente. No es que se repitan las cosas. Merci. Gracias. A ti. 네, 이렇게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살펴봤고요. 파리는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서 다음 경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나 바이에른 뮌헨 같이 굉장히 강력한 팀들과 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허술한 경기력으로는 굉장히 더 고전을 펼칠 수도 있고요. 사실 아스날이 전반에 2골을 이미 득점했기 때문에 후반에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실점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파리가 더 경기력이 후반에 나아 보였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뮌헨이나 시티처럼 더 공격적으로 나온 팀한테는 더 큰 실점을 할 수도 있다는, 더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히 여기고, 엘리케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원에서의 동선 정리, 그리고 수비의 조직력 문제 해결, 조직적인 수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수비와 공격력, 세트피스 공격력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 안 하면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팀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리는 다음 경기 6일 일요일 저녁이죠.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에 니스와의 리그 7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패배를 잘 정리하고 반성하고
바로 되짚어서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리그 7차전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바탕으로 더 좋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쭈꾸라리가 오늘 아스날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